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명사 파트를 먼저 수업을 할 건데, 오늘 나올 파트가 대명사하고 접속사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에는 이게 지금 대명사가 전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먼저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좀 적어주고, 따로 좀 필기를 시켜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대명사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 명사를 대신하는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언제 배웠냐 하면은 잠깐 적어 볼게요. 자, 뭘 적어 보냐? 인칭 대명사라고 적어 보시고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소유 대명사예요. 적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재귀 대명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지시 대명사. 다섯 번째가 부정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칭 소유 제귀가 안 나와가지고 쌤이랑 그거 좀 따로 좀 필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죠? 잠깐 노트를 좀 하나 펴볼게요.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인칭을 봤을 때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1인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쓸 때 뭐라고 적는다? I.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단수 2인칭 썼을 때 주어 자리에 너는 요게 지금 유가 되는 거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3인칭 역시 우리가 단수로 봤을 때 종류가 뭐가 있다? he, she, it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요걸 우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단수 1인칭, 2인칭, 3인칭의 어떤 것이다? 인칭 대명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고, 이게 주어 말고 일반 동사 다음이 누구였다? 목적어 자리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 목적어 자리에 I가 뭘로 바뀌어요? 나를, you는 너를, he는 그를, she는 그녀를, it은 그것을 이렇게 바뀌는 것도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인칭에 따른 인칭 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소유격은 누구냐 하면은 명사를 지금 포함해 주는 거잖아요. 꾸며준 친구라서 나의라고 하면은 my, 너의 your, 그의 his, 그녀의 her, 그것의 it's라고 적어주는 게 소유격이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 개씩 말고 여러 개씩 묶어서 해볼게요. 역시 1인칭입니다. 내가 포함된 복수의 관계는 w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인칭은 우리가 어떻게 쓴다? 내가 포함된 너, 그 나를 제외한 너와 그 사람들 you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인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적는다? 그들 he, she, it을 묶어서 they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목적어 자리에 갈 때 어떻게 바뀐다? us 똑같이 you라고 적으면 되고, 목적어일 때는 the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소유격으로 쓸 때는 our 우리의, your 너희의, their 그들의 라고 적는 게 지금 뭡니까? 요 파트가 지금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 옮겨봤어요. 자, 그리고 얘도 역시 조금만 더 칸으로 옮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걸 뭐라고 했다고요?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으면은, 자, 우리 이제 소유 대명사 한번 해볼게요. 소유 대명사란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된 게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쓴다? 나의 것, mine, 너의 것, yours, 그의 것, his, 그녀의 것, hers가 되고, 사물은 어떤 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소유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라고 하면은 ours, 너희들의,
yours, 그들의, theirs라고 적어주면은 이게 지금 소유 대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제귀 대명사였습니다. 자, 제귀 대명사는 뜻이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이란 뜻이 되는 건데, 자, 나 스스로 하면은 myself, 너 스스로 yourself, 그 스스로 himself라고 적어주시고, 그녀 스스로 herself가 되겠죠. 그것 스스로 itself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복수 형태가 되면은 F가 VES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ourselves, 너희들, yourselves, 그들, themselves가 되는 건데, 여기서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소유 대명사 플러스 여기 셀프가 붙는 건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친구는 목적어의 변형이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목적어의 변형인 거죠. 그럼 규칙이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셀프가 붙을 때가 있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목적격 플러스 셀프가 붙을 때가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자리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맨 처음에 알아보기 쉽게 주어, 목적어라고 적었는데, 요 자리에 있을 때는 주격, 목적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총 세 가지가 무엇이다? 인칭 대명사. 요게 지금 무엇이다? 소유격이 확장된 모습인 소유 대명사.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확장된 모습이라서 어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제귀 대명사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실은 뭐 I, my, me, mine 이렇게 옛날에 배웠던 것들인데, 물론 그렇게 I, my, me, mine 외우면 좋겠죠. 그런데 원래 순서를 암기하실 때에는 여기에 확장판이 이 친구니까 이 순서를 원래는 외우는 것이 맞더라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 본론 돌아와서 여기 책을 보시면, 자, 59페이지죠. 인칭, 소유, 제귀 대명사가 뭔지 지금 봐셨을 거고, 자, 이제 제가 두 가지 설명이 좀 남았잖아요. 지시 대명사가 있고 부정 대명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지시 대명사가 또 안 나왔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좀 짧게 적어 보도록 할까요? 지시가 뭐다? 이 손가락 지자가 돼요. 그래서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된다? 이것 저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한 개니까 디스고, 이것의 복수형이 디스가 되겠죠. 한 개, 단수, 여러 개, 복수입니다. 다음에 이것 말고 저것 어떻게 써요? that. 그 다음에 어떻게 적는다? those. 자, 그리고 그것 어떻게 쓴다? they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6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4번의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중2 문법인데 요즘에 좀 중1 내려온 문법이 바로 부정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정 대명사 여기 설명하기 전에 예문 좀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그때 부정 관사를 제가 어랑 언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 부정이 그때 뜻이 뭐라 그랬지? 아니, 부자, 모양 정자.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본다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것이 부정 관사였죠. 그럼 지금 부정 대명사는 그럼 무엇이냐? 가리키는 명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명사의 어떤 종류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부정 대명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에이미가 카메라 한 대 샀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뭐 필름 카메라인지 아니면은 DSLR 같이 엄청 비싼 건지, 그게 아니면은 그거 있죠. 즉석 사진기 잠깐 나오는 거, 그건지 혹은 핸드폰 뒤에 있는 카메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이거를 샀는데 나도 얘랑 똑같은 종류의 걸 사고 싶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게 뭐다? 부정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때 쓰는 말이 아직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정 대명사. 그런데 이렇게
얘가 사는 카메라 나 그거 빌릴 건데 라고 가리키는 대상이 정확히 지칭된 경우는 우리가 그냥 정확한 가리키는 거 it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단수일 때는 이렇게, 복수일 때는 요거 뒤에 s를 붙이는 것이 부정대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만 뒤를 좀 볼게요. 여기 지금 그림으로 이해하는 부정대명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학교 시험 범위입니다. 부정대명사의 종류는 얘를 한 개씩 나누어서 보는 게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묶음으로 보는 종류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본다? 1대1, 1대 다구리로 지금 보고 있거나 묶음으로 보는 거를 종류의 개수를 알 수가 있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해석할 때 나 지금 펜 두 개 있어. 그런데 one, 하나는 the other, 다른 하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를 지금 내가 낱개로 두 개 설명하고 싶은데 한 개 한 개 나눠 설명할 때는 무엇을 쓴다? one, the other. 이렇게 낱개 설명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몇 개라고요? 두 개를 설명할 때 한 개 한 개 낱개 하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 색한 예를 먼저 볼 겁니다. 자, 이번엔 제가 펜이 세 개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 개 어떻게 설명한다? one, 하나는, another, 다른 하나는,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묶어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낮게 두 개일 때는 one, the other, 세 개일 때는 one과 the other 사이에 another, 앞에 on이 붙은 거 보이죠? 왜? 한 개니까. 그래서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젠 내가 똑같이 펜이 한 세 개 있다고 치는데 이거 한 개랑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1대 여러 개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one과 the othe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낱개를 설명하는데 낱개 한 개와 나머지 묶음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은 어떻게 쓴다? 앞에 건 한 개니까 그냥 원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묶음은 아까 반대편의 the other 기억하시죠? 여기 뒤에 뭐를 붙이면 돼? s를 붙이면은 한 개는 이렇고 한 개 이상의 나머지들은 이래. 1대 묶음에 대한 비교가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보이시죠? 한 개 한 개 비교, 한 개 한 개 한 개 비교, 한 개 여러 개 비교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종류가 얘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3개, 4개 이런 게 아니라 겁나 종류가 많다고 해봐. 그런데 여러 개의 막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조금 다르고 나머지가 같은 거라고 해보자고 이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개. 어떤 거는 색깔이 초록색이고 펜, 두 번째 거는 펜이 빨간색인데 이거 빼고 나머진 전부 다 파랑이야 라고 하고 싶으면요. 아까 one과 the others의 사이에 지금 뭘 넣는다? another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개는, 다른 하나는, 나머지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한 개 한 개면은 one과 the other, 세 개면은 one, another, the other, 1대 다구리는 one, the others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거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은 another이 조금 더 많이 있을 때는 앞에 한 개가 아니니까 on을 삭제하시면 되고 요거 뒤에 지금 s가 붙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는 one, 다른 나머지들은 others, 또 다른 나머지들은 the others를 보는 건데 요 개념까지는 솔직히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더 솔직히 말하면은 요 개념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부정대명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 요 묶음을 이해하는 개념을 알고 있니? 얘가 지금 포인트고요. 자, 이번에는 1대1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 친구는 아셔야 돼요. 집단 대 집단으로 보실 때에는 지금 개수 보이세요? 6대 6인 거 보이시죠? 같은 양의 동등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me 해석이 뭐예요? 몇몇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others 잘 보세요. 요거 the others가 아니라 others야. 얘 확장판인 거야. 그래서 요거의 모습인 거야. others 다른 몇몇은이라고 보시면은 집합 대 집합의 비교가 되고 집합을 두 묶음이 아니라 세 묶음으로 확장시키고 싶으면 some 몇몇은 others 다른 몇몇은 the others 나머지 몇몇은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요거 두 개 비교랑 여기 있는 여기 비교까지는 시험에서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게 맞는데요. 여기까지 알면은 정말 많이 아는 거고 너무 좋고 시험에 정확히 나와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요거까지는 좀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일단은 우리 예문을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문 요거를 볼까요? 지금 몇 가지가 있다? 음료수가 지금 2개 있죠. 자, 그런데 하나는 어떤 것이고 우유이고 the other 나머지 하나는 뜨거운 초코이다. 핫초코이다 라고 봤었을 때 여기 음료수의 종류가 뭔지 몰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다른 한 가지가 이거이다. 1대1 비교가 지금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여기 두 번째는 지금 뭐예요? Out of all the staff members. 자, 누가 있다? 스타프 멤버들이 있대요. 여기 지금 몇 명인지는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중에 딱 몇 명만, 한 명만 일본 사람이고 이 사람을 뺀 the others, 나머지들은 전부 누구다? 한국인들이다. 그래서 정확한 개수는 알 수가 없지만 한 명만 이 사람, 나머지 전부는 지금 한국인이기 때문에 one과 the others의 활용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거 볼게요. 단수 비교 가볼까요? 나 오늘 수업 몇 개 있어? 수업이 3개가 있어. 그런데 one, 첫 번째 수업은 역사였고 두 번째 수업은 수학이었고 the other 마지막 수업은 과학이었다. 이렇게 1대 1대 1 비교 같은 경우는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좀 볼까요? 이번에는 수업이 몇 개 있다? 5개가 있는데 미안 이거 수업이 아니라 치킨이죠. 치킨이 5개가 있는데 누구예요? 병아리죠. one, 한 마리의 색깔은 흰색이야. another, 두 번째 아이의 색깔은 브라운이야. 그런데 이거 말고 누구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검정색이라고 했을 때 한 마리는 흰색, 한 마리는 브라운, 나머지는 지금 뭐다? 블랙인 경우에는 이렇게 one, another, 그 다음에 묶음이니까 the other 뒤에 s를 붙여서 the others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묶음 비교가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본다? 자, 내가 뭘 구매했어요? 꽃다발을 구매했는데요. 꽃다발 중에 절반 정도는 어떤 거고? 장미꽃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무엇이다? 튤립이다. 지금 꽃 종류가 2가지밖에 없고 이거를 지금 묶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some과 여기 나와 있는 the others를 썼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2가지가 맞긴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똑같은 양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만약에 얘가 똑같은 양이었으면은 some are roses 그 다음에 others are tulips라고 했으면은 장미꽃 절반,
튤립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게 아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시면 돼요? 아, 꽃다발 중에 몇몇은 장미인데 꽃다발 중에 몇몇은 장미인데 얘기를 뺀 조금 더 큰 나머지가 지금 무엇이다? 튤립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장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이게 절반 나누긴 나눴는데 장미보다는 튤립의 양이 훨씬 많다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some과 others가 동등 비교고 some과 the others는 나머지에 대한 비교니까 얘가 양이 더 훨씬 맞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조금 더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본대요? 동등으로 이렇게 묶음을 같은 양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반대 반이에요. 딱 학생 중에 절반은 이태리, 절반은 프랑스니까 이게 바로 5대5 비교고 이거는 지금 4대6 혹은 3대7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묶음을 3개로 묶어 볼게요. 금, 은, 동 세 가지가 있으니까 some, others, the others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지 않은 게 위에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말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all 말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다? 여기 every하고 each만 볼게요. every하고 each는 둘 다 무엇이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단수 동사와 단수 명사가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치 뒤에도 단수 명사와 단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변형이 있는데요. 여기 수량에서 이치 오브가 있는데 이치 오브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중에 각각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복수 명사가 나오지만 여기가 지금 주어라서 동사는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every하고 each는 뒤에 단수 동사가 나온다. 요거 한 개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학교 시험 준비가 완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서 다른 거 말고 요것 좀 보겠습니다. some과 any예요. 자, 우리가 some을 언제 씁니까?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긍정문, 뭐뭐해 씁니다. 그냥 마침표로 쓰이는 거랑 권유문에 쓰이는데 권유문의 종류는 뭐가 있냐 하면요. 이렇게 let's 뭐뭐 하자 라고 쓰이는 부분이 있고 why don't you, why don't we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끝에 물음표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해석이 제한하기의 표현일 경우에는 some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any는 언제 씁니까? any는 부정문에 쓰여요. 부정문이 뭐지? 문장에 not이 있는 거. 어디에 쓰이죠? 의문문. 의문문이 뭐지? 끝에 물음표로 끝나는 말. 세 번째, 조건문에 쓰입니다. 조건문이 뭐지? 만약, if로 시작하는 말. 이렇게 세 군데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some이 언제 씁니까? 라면은 긍정문, 권유문이요. any가 언제 씁니까?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얘는 좀 따로 이렇게 형광펜을 좀 쳐볼게요. 야, 골라봐. Any book you want. 네가 원하는 책 아무거나 골라봐. 얘가 긍정문에 쓰이는 경우는요. 요 any가 형용사처럼 쓰여서 뒤에 어떤 명사를 꾸며준다? 단수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때는 해석이 어떤이라고 바뀌어서 이렇게 부정문인 이거 부정문에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인칭 대명사고 이 친구는 소유 대명사고 이 친구는 제귀 대명사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하는 거는
지시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알아야 하는 것은 부정대명사가 있는데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낱개로 보는지 집단으로 보는지가 시험에 나온다. 이거 아시면 대명사 파트 준비 완료가 되는 거고요. 또 대명사의 확장 중에서 every하고 it는 단수 동사랑 같이 쓰이고 some과 any는 이러한 구분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된다. 까지 아시면 필기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라고요? 대명사 파트에 대한 설명이 됐고, 자, 우리 이제 잠깐 뒤로 가볼 거예요. 여기 접속사 파트는요, 제가 보니까 그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접속사의 종류를 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배워야 된다. 너 접속사가 종류가 뭔 줄 아니? 라고 하면은 알지 라고 말하면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등위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말은요, 제가 명칭을 정확히 알려주긴 하지만 요거 잘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중에 반복을 또 할 거예요. 등위 접속사 뭐 알아 하면은 뭐뭐 그리고 and, but, 그러나, or, 또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for이 있는데요. 여기 for은 왜냐하면 because처럼 쓰이는 건데 because와는 달라요. 이 친구는 문장 중간에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러면은 and, but, or, so가 역할이 뭔데? 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사 역할이 등위 접속사야. 그래서 동사 and 동사, 형용사 and 형용사 이렇게 형태를 맞춰주는 것이 등위 접속사란다 라고 말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접속사가 뭐냐 하면은 상관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해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적어볼까요? 보스 A and B 하면은 A와 B 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ither A or B 하면은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쓰는 말이 either A nor B.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요, neither A nor B. 나는 A도 B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 not A but B 같은 경우는 나 A 말고 B 택하려고, 이게 지금 not A but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바꿔서 같은 표현이 B as well as A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은 기초 접속사 두 가지를 배운 거죠.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가 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은 종속 접속사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종속 접속사가 무엇인가를 제가 또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까지 알면 진짜 많이 배우는 건데, 종속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파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명사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요,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를 알기 전에 자리가 명사니까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세 군데에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아이의 종류는 that, what, 그 다음에 whether이 있습니다. 뜻도 제가 알려주면 너무 좋은데 일단 잠깐 필기하고 지나갈게요.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형용사의 자리에 쓰이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역할이 형용사이다 보니까 뭘 해준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아이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who, whose, whom, which, 그 다음에 대시했습니다. 역시 얘도 잠깐만 스탑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자, 얘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왜냐? 여기랑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그 명사의 확장과 형용사의 확장을 배우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기가 지금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중1이잖아.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거 해석과 뉘앙스를 아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요거 종류를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부사절 접속사는요, 우리가 크게 아셔야 하는 것이 시간, 이유, 조건, 양보까지 아시면 정말 많이 한 거고, 추가로 조금 더 배우신다면 목적까지 알면은 정말 훌륭하게 배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는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as라고 쓰시면 됩니다. 요 as가 뭐뭐 할 때 when과 같이 쓰일 수가 있는 친구고요.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가 있을 거고, 뭐뭐 한 후에 after, 뭐뭐 하기 전에 before,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일단 뭐뭐 하면 once 같은 아이도 있겠네요. 자, 얘를 아시면은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를 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세 가지를 빼볼 거예요. while, after, before를 빼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물결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유 볼까요? 이유는 해석이 때문에인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요 as가 얘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해석이 when인 거고, 밑에 as는 때문에라서 as, because, since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해석은 때문에 한 가지로 해석이 돼요.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는 만약 뭐뭐라면,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요거 두 가지를 배우면요, 이 중3까지 커버가 되고요. 만약에 just in case까지 아신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커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보는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고 해석이 되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even when, 종류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뭐라고요? 비록 뭐뭐이지만. 제가 한번 적어 드릴까요? 뭐뭐할 때문에. 양보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목적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그 친구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so that 이렇게 적어주시면 부사절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여기다가 물결 표시를 지금 한 게 있잖아요. 여기다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after하고 before는 접속사의 모습과 전치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먼저 이 접속사가 정확히 뭐냐 하면은, 모든 접속사에는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인 문장이 나오고요. 전치사 뒤엔 항상 뭐가 나오더라? 명사가 나오니까 형태가 똑같아도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면은
접속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뒤에 명사가 띡 나오면은 전치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똑같이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얘가 전치사의 모양은 따로 있습니다. for이 있고 during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for 다음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되고 during 다음에는 기간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3년 동안 for 3 years. 그쵸? 나는 중학교 3년 동안이야. 이렇게요. 근데 기간은 뭐예요? 나 겨울 방학 동안에 during winter vacation. 왜냐하면 학교별로 지금 전부 다 날짜 다르니까 어떤 특정 기간을 설명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during 다음에는 기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 같은 경우는요. 이유 전치사를 조금 따로 아셔야 돼요. 그럼 이유 전치사 한번 적어 볼게요. 자, because 뒤에 of를 적으시면 돼요. because of, due to, owing to, thanks to, on account of. 얘까지 하시면 이제 중3부터 고1까지 커버가 가능한데 당장 중학교 시험을 나오는 거는요. because of, due to, thanks to까지는 중2 학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 그리고 중3 책에 제가 owing to를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on account of 같은 경우는 고등책에만 나오지만 이유 전치사는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좀 알고 지나가셔야 되고 자, 조건은 전치사 없고요. 양보 좀 볼게요. 양보 전치사는 해석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거가 종류가 despite, in spite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으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화면 좀 줄여가지고 전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접속사는 무엇이니? 라고 하면은 이게요. 문장과 문장 혹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사예요 라고 보시면 되고 등위 접속사가 뭐니 하면은 우리가 옆으로 나란히 병렬 옆으로 나란히 이어주는 말이 등위 접속사고 and, but, or, for 종류가 4가지예요. 상관 접속사가 뭐니라고 하면은 여기에 각각의 해석의 뉘앙스가 정해져 있고 여기 A와 B의 형태를 똑같이 맞춰주는데 A가 동사면 B도 동사 A가 명사면 B도 명사처럼 형태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A와 B 둘 다, A와 B 둘 중 하나, A랑 B 둘 다 아니고 A가 아니라 나는 B를 체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의 종류가 뭔지 아니 하면은 네, 종류가 우리가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는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있고요. 각각의 종류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부사절 접속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종류가 5가지인 걸 알고 있고요. 크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으로 구분이 돼요. 시간에는 when, while, as soon as, after, before, once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유는 as, because, since 같은 애들이 있어요. 조건은 if와 unless가 있고요. 얘는 약간 뺄게 고등이니까. 양보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even when 이렇게 있습니다. 목적은 so that 이라고 쓰면 돼요. 인 거야. 그런데 제가 요거를 지금 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냐 하면요. 얘가요. 그 시험 때 한꺼번에 이렇게 통괄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얘는 이제
중1 1학기 기말 때 시험에 나오고 얘가 중학교 2학년 시험의 완전 핵심 파트가 되고 얘가 또 이제 중3 핵심 문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얘를 나이대로 쪼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배웠던 기억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줄 많이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해둔 이유는 처음에 공부하고 배울 때 통합적으로 배우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얘 같은 경우는요, 아, 이런 종류가 있었지? 이런 종류가 있었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참 아까 필기했던 거였지?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거의 활용법은 요거 예문을 보면서 공부를 지금 시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중1이기 때문에 중1 시험에 나오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